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TV입니다. 네, 2024년 마지막 날 창업 지원 사업 통합 공고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창업 지원 사업 통합 공고를 끝으로 이제 2025년 지원, 정부 지원 사업들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들이 거의 대부분 공표가 되었습니다. 창업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와 지자체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 지자체는 아무래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아니면 여러분이 사업자의 위치 등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한번 보시길 바라고, 오늘 핵심적인 거는 중앙부처 그리고 중기부와 공공기관 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25년도 같은 경우는 24년 사업하고 크게 다른 분야들이 많이 없고 좀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예산이 좀 삭감된 분야 아니면 소폭 상승된 분야 막 섞여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야는 약간 삭감 기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좀 더 내년보다 금년보다는 올라갈 수 있다 라는 걸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메인 사업이 안 될 경우에 플랜 B나 플랜 C로 다음에 내가 다른 사업도 준비할 거를 같이 고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업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는 예비 창업자나 창업 7년 미만 창업 기업을 지원하는 건데, 이 통합 공고는 좀 범위가 넓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창업 지원 사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개발하고 그거를 사업하기 위해서 직원도 뽑아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고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하고 다르게 국고에서 지원한다. 그리고 어떤 아이템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개발비 같은 거를 지원한다 라고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갚아야 되지만 창업지원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개발비나 인건비 뭐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하는데, 어저에 말씀드렸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 자금하고 다른 거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기업이 직접 자체 개발하는 걸 좀 목적으로 지원을 하지만, 창업 지원 사업은 기업이 자체 개발을 하냐 안 하냐의 기술력을 확보하냐 안 하냐를 떠나가지고 외주 개발이라도 상관없다. 대신에 사업하러 성과를 내라. 개발한 걸 가지고 매출을 찍든지 투자를 받든지 그런 걸 이제 지원하는 사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예비 창업자부터 많은 스타트업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다른 사업들은 잘 몰라도 창업 지원 사업들은 대부분 많이들 받으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창업 지원 사업은 꼭 알아두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업이 예산이 전체가 어쩌고저쩌고 나오 있는데, 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지원이 안 되는 영역도 포함된 거거든요. 특히 뭐 대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른 중소기업 정책자금이나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된 게 있으니까 당연히 상관이 없죠. 그리고 보육 같은 경우도 그냥 사무실 이런 걸 지원하는 건데 직접 지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창업 지원 사업의 핵심은 사업화 지원으로 아무래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화 지원이 7,666억 169개 정도로 정해져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한번 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뭐 고루고루 받으시면 좋겠지만 핵심은 사업화 지원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요 사업화 지원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창업 지원 사업화 현황 이런 부분들은 이제 넘어가고, 기본적으로는 이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거는 kstartup.go.kr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핵심적인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예비 창업자들이 가장 많이 받는 등용민이죠.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예산이 490억입니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네, 예비 창업 패키지는 예산이 감액되었다. 예산이 감액되었으니까 경쟁률은 높을 가능성이 더욱 아무래도 우리가 쉽게 예상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는 3년 미만 초기 기업을 지원하는 거죠. 초기 창업 패키지도 경쟁률이 10대 1이 넘는 그런 아주 치열한 그런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역시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따라서 경쟁률은 오를 것 같습니다.
창업도약 패키지는 4에서 7년 차의 기업들을 지원하는 건데 예산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가가 전략적으로 밀고 있는 아이템들이 있죠. 10대 신산업 분야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뭐 이제 AI, 로봇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초격차 1000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잘 나갈 것 같은 기업들에게 한 뭐 5억, 6억씩 콱콱 큰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초격차 1000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10년 이내의 창업 기업도 지원하는데요. 요거는 증액됐습니다. 즉 딥테크 쪽을 정부는 강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팁스는 뭐 비슷비슷하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통합 창업 패키지라는 사업이 새로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이 유망 창업 아이템 기술을 보유한, 즉 어떤 지역이 특색과 관련된 뭔가 이제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50억의 예산을 가지고 10년 미만 기업에게 좀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개발 사업에서는 이제 지력주역 사업이 있었고, 그리고 소상공인에서는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비슷하게도 창업 지원 사업에서 이번에 만든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규 사업인 만큼 여러분의 사업이 관련될지 모르니까 나중에 25년 2월에서 3월에 나오는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좀 체크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산은 50억 수준으로 많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창업중심대학,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1월에 모집을 했던 사업이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2월에서 3월에 공고를 좀 늦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권역별로 뽑았죠. 서울, 경기, 뭐 이렇게 강원 뭐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핵심적인 대학에서 뽑는 그 사업으로 예비 초기 도약 사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창업 성공 패키지 청년 창업사관학교, 많은 기업들이 알고 있는 유망한 창업 사업입니다. 만 39세 이하 창업 3년 미만 기업으로 지원하는데요. 826억으로 소폭 늘었는데요. 소폭 늘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도전 성공 패키지, 과거에 폐업한 이력이 있는데 업력이 7년 이내로 바뀐다고 해요. 근데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예비 재창업자나 업력 3년이었는데 이걸 7년으로 확대된다고 여기 써 있긴 한데요. 미안한 얘기지만 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가 실제 공고랑 안 맞는 경우들을 꽤 봐가지고 이게 정말 될까 약간은 의문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예산은 166억으로 비슷하고 뭐 아마 일단 맞다고 봐야겠죠. 근데 다른 내용들은 크게 바뀐 게 없는데 제도전 같은 경우는 원래 3년 미만이었던 적이 있어서 7년 이내가 맞을지 나중에 본공고 나와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이게 명칭이 바뀌었다고 제가 이제 소상공인 지원사업 쪽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창업지원사업에도 이렇게 중복해서 이렇게 들어있는데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하겠죠. 193억으로 예산은 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도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설명드렸다시피 지역의 자원을 가지고 지원하는 거죠. 근데 왜 제가 이 부분을 소상공인 쪽을 굳이 많이 설명을 하지 않냐면 그리고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예비 창업자와 해당이 돼 있으니까 그래도 약간 소상공인 쪽 특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요 창업 지원 사업에 특히 요 예비 초기 뭐 중심대학 청창사 이런 쪽은 기본적으로 제조나 소프트웨어, 콘텐츠 같은 어떤 유무형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술 창업에 주로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창업은 반드시 기술 창업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장, 음식점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요. 쇼핑몰 뭐 이런 것도 하고 일부는 기술 창업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반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일반 창업입니다. 근데 이제 소상공인 창업을 창업 지원 사업에 같이 넣어버린 거예요. 너네도 같은 창업 아니냐.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업을 뽑고 준비하고 선발하는 과정은 기술 창업하고 소상공인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만이 그런 특색이 있는 기업들을 뽑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자영업이나 매장 그런 걸 창업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뽑을 수밖에 없고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소상공인들을 밀어줘야 하는 게 맞는 거니까. 근데 기술 창업은 기술 창업의 특징이 맞게 도전적인 하이테크 기술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같이 들어가 있지만 굳이 제가 좀 설명을 좀 소상공인 쪽을 잘 안 하는 부분들은 소상공인의 컨셉에 맞는 것이 기술 창업하고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끔 많은 기업들이 좀 혼란을 겪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문에서 야 이거 같이 있지 않아요? 그럼 내가 똑같은 사업계 써서 같이 넣으면 되겠네? 근데 그렇게 않을 수가 있어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맞게, 기술 창업은 기술 창업자답게 그런 식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정의해서 써야 되는데 이 통합공고에 같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어, 동일한 사업으로 보기는 조금 약간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다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 예술기업 창업 사업입니다. 예술 창업 사업도 이런 하이테크류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말 그대로 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광부 사업이고 예산은 80억입니다. 스포츠 산업도 예비 초기 도약이 나와 있는데 스포츠 산업 같은 경우는 92억인데요. 좀 이 편차가 큰 것 같아요. 뭐냐면은 스포츠 산업도 뭐 요즘에 뭐 스프링 골프장 같은 것들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 그럼 뭔가 스포츠 설비도 엄청 고가의 비싼 걸로 가면은 하이테크가 가능하기도 하고 반대로 스포츠 웨어나 용품 쪽 같은 경우는 적은 비용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다 보니까 가장 바운더리가 차이가 좀 큽니다. 아무튼 스포츠 분야만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스포츠 산업 엑셀러레이터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스포츠 산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제대로 투자를 받아서 회사를 키워보고 싶다. 그런 분들을 위한 별도의 투자 유치를 받고 성장하고자 하는 혁신형 기업을 위한 사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5, 16, 17의 콘텐츠 관련된 사업들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콘텐츠 같이 뭐 AR이나 VR 같은 그런 실감형 콘텐츠라던가 아니면 뭐 드라마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문화 콘텐츠 쪽도 이렇게 사업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선도 기업 뭐 콘텐츠 쪽 넘어가고요. 전통문화 청년 창업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전통문화 사업에 진입할 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만 30세 이하의 예비 창업자나 39세 이하로서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에게 자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통문화 청년 창업 육성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전통 문화를 좀 살려보고자 하는 분들에게 청년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 벤처 사업 공모전이 2월 정도에 열리는데요. 관광 분야는 생각보다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뭐 펜션업 같은 것도 시작해가지고 관광 기념품 매장, 관광 앱, 뭐 아주 뭐 여러 가지 관광과 관련된 부분이면 숙박업 같은 것도 포함되고 생각보다 범위가 좀 많아요. 그래서 관광 쪽을 하시는 분들은 관광 벤처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친환경 분야의 창업은 에코 스타트업이 지원을 합니다. 에코 스타트업 같은 경우 1월에 바로 접수가 시작되는 가장 빠른 사업 중에 하나니까요. 내가 친환경이나 녹색 산업을 하고 있다는 분들은 에코 스타트업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식품 벤처 육성 사업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농식품 분야에서 창업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자금 지원과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140억 예산인데요. 농식품 벤처 육성 지원이 일반 창업 지원보다는 지원 금액이 낮은 편이지만 또 농식품 분야를 적극적으로 밀어주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식품 분야를 창업을 도전하겠다는 분들은 농식품 벤처 육성을 그리고 농식품 쪽에서 투자받고 크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농식품 엑셀러레이터를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큰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방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좀 특수 사업이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통일부에서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창업 사업도 이번에 아주 소액으로 1.5억 뭐 이 정도로 소액인데 이제 좀 이제 출시가 되고 시작하고 있고요. 데이터 쪽 사업들이 뭐
비슷비슷한 예산입니다. 10억, 24억 소예산으로 과기부 예산으로도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느낌이고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유망창업기업 투자유치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직접적으로 창업 지원은 하지 않고 투자유치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매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중앙부처의 창업 지원 사업의 골자인데 전체적으로 특별하게 이렇게 추가되는 사업 내용이 거의 없고 기존에 있었던 사업이 예산이 대동소이하다는 점, 그런 점들 여러분이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는 예산이 좀 줄어들었고 창업 중심된 좀 늘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비슷비슷하고 대동소이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금년도의 2024년의 경우에 경쟁이 치열한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25년도 만만치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한 가지 조금 다른 점에서 하나 좀 얘기 들어보면 여기 기술개발 사업으로 들어있긴 한데요. 공공기술 기반 시장 연계 창업 탐색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대학원생, 박사 후 연구원, 즉 어느 정도 대학에서 석박사 출신의 연구원이 이제 기술 개발을 할 때, 내가 이제 연구했던 대학이나 이런 데서 기술 이전을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주는 사업인데, 이게 2024년에 28억의 예산으로 테스트로 이렇게 나왔던 사업입니다. 근데 그 사업이 이제 100억으로 예산이 좀 증가했다, 이런 부분들 좀 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설 공유 공간 지원 이런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창업을 도와주는 공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무실 아니면 일할 수 있는 곳, 작업장,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지원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직접적인 자금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센터, 운영하는 센터나 그 센터에서 다양한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비를 지원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조금 특별한 포인트는 스타트업 파크가 이제 본격적으로 설립이 돼서 나중에 이제 혁신 창업 기업을 도와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파크들이 점점 이제 지역별로 생겨나고 있는데, 내가 좀 투자도 받고 빨리빨리 성장하고 싶은 스타트업들은 이 스타트업 파크들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좋고, 아무래도 창업 지원 사업이 좀 투자 유치 쪽을 많이 강화되다 보니까 투자 받고 또 회사를 빨리 키우고 싶은 분들은 창조경제혁신센터나 스타트업 파크 쪽이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려보고, 내가 하는 아이템이 정말 하이테크 중에서도 정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딥테크다, 그럼 딥테크만 따로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딥테크 쪽 같은 경우는 아까 또 우리가 봤었지만 이제 초격자 스타트업 1000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되면서 확실하게 남들 1억 줄 때 막 2억, 3억, 5억씩 주겠다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국가적으로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뭐 이런 식으로 뭐 나와 있는데요. 그냥 사업 규모도 좀 자잘하고, 네, 여러분이 어쨌거나 사업할 때 그러니까 뭐 꼭 추천을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하는 사업에 맞으면 하면 좋고, 안 하더라도 이제 좀 회사의 그 스타트업이 어쨌거나 생존할 수 있는,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생존 자금과 성장 자금을 받는 걸 좀 도와주는 좀 이런 보조 역할들이 좀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중에서 보시면서 내가 여러분들이 쉽게 참여해서 도전할 수 있는 내용들은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여기서 이제 멘토링, 컨설팅 뭐 이런 내용들 쪽에서 쭉 보다 보면 뭐 IP 디림돌이나 나래 같은 경우 특허 지원 이런 사업도 해두시면 좀 괜찮고요. 그리고 뒤에 가보시면은 이 행사 쪽에서 보면 뭐 컴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무슨 환경 창업 대전 뭐 이런 여성 창업 엑셀팅 이런 다양한 사업들에 참가하실 수 있으면 이런 데서 참가해서 수상 지원을 받으면 또 나중에 더 큰 창업 지원을 받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농식품 같은 경우도 농식품 콘테스트, 해양수산 콘테스트 이런 데 나가가지고 여러분이 창업 아이템을 검증을 받게 되면 단순히 창업 지원에서 끝이 아니고 그 실적을 바탕으로 융자를 받는다든지 투자를 받으면서 회사를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끌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도움이 되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1월에 글로벌 사업이 또 요즘에 또 많이 나오는데요.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만 39세 이하 뭐 청년 창업 기업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하이테크 글로벌 기업에게 지원하는 이건 또 지원금인데 또 글로벌로 들어가 있어요. 네. 지원금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창업 지원금을 따로 묶어주면 좋았을 텐데 따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 글로벌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창업 지원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글로벌 관련된 사업들도 꽤 많이 나오고 최근에는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도 많이 이렇게 증가하는 만큼 수출이나 글로벌 진출하고자 하는 스타트업들은 이런 사업도 같이 알아두셔야 여러분의 회사를 빨리 스케일업해서 성장시킬 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사업화 134건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 뭐 부산 이렇게 쭉쭉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속한 사업자, 예비 창업자는 여러분이 앞으로 낼 사업자 소재지에 맞게 이런 지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 창업자라면 내가 어디에 사업자를 내는 게 유리할지를 따져야 되고, 아마 기창업자라면 여러분이 지역에서 무슨 지원을 하는지를 따져봅니다. 그래서 가끔 스타트업 분들이 야, 우리 지역은 너무 창업 지원이 없어. 그래서 본사를 옮기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앙정부 사업에서 여러분이 탈락을 하고 기회가 없으면 사업을 그렇다고 한 번에 접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이 노려야 될 거 지자체 사업인데, 그럼 지자체 사업 중에 여러분의 아이템과 선호도가 맞고 가장 뽑힐 수 있고 그런 쪽을 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뽑는 부분이 다양하잖아요. 네,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봐야 됩니다. 좀 노멀한 것들 하나 보면 부산의 거 보면요. 예비 초기 도약 재창업 전부 다 지금 창업지원금이 있었던 내용이죠. 중앙정부 창업지원이 있는 걸 똑같이 부산에서 돌립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부산 지역에서 창업했을 때 1, 2월에 중기부를 넣고 중기부 떨어지면 부산 지역에 넣을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개념을 성립하고요. 그리고 지자체별로 조금 상이한데 중앙정부에 뽑힌 사업이 원래는 지자체랑 이렇게 수행 기간이 어느 정도 일정 이상 겹치면 중복 지원이 안 되게 돼 있었는데 그럼 2024년에 예산이 떨어지면서부터 예산이 줄어들면서부터 중복 지원을 풀어버리는 그런 중앙기관이나 아니면은 지자체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라는 아이템으로 중앙정부 사업을 받았으면 B라는 아이템으로 지자체 사업을 받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겼던 거예요, 금년에. 그래서 저희도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관공서에 다른 입장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틈새를 발견한 스타트업들이 자금을 창업 지원 사업 보통 1년에 많이 받아야 2개, 적게 받으면 1개였는데 1년에 막 2, 3개씩 받은 상황들이 생겼던 게 2024년의 트렌드였거든요. 그래서 트렌드라기보다는 이제 소수의 기업들이 그렇게 갔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됐든 간에 이 제도적으로 그런 게 허용이 됐다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그런 걸 활용하는 것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천 쪽도 이런 지원들이 있고 대구 같은 경우도 이런 지원들이 있죠. 대구도 지원이 많은 곳 중에 하나고 광주 이런 데들 지원이 많습니다. 울산 이런 데도 지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사업에 맞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자체까지 훑어보시면 134개 사업이니까 특히 여러분이 사업자나 우리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그 핵심 소재지를 어디로 둘 것인가를 결정할 때 이 지자체 창업 사업이 되게 중요한 그런 요인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창업을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센터들, 센터들에서 단순히 공간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교육이나 투자 유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컨셉도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뉴미디어다. 그러면 이제 창업허브 뭐 이런 식으로 성수동 뭐 이렇게 하면 ESG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름대로 컨셉적인 그런 센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 제조다. 그러면 용산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핀테크 같은 경우도 좀 특수하죠. 핀테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법령이나 규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초기에 들어가기 좀 힘들 수도 있는 사업 분야인데 이런 쪽도 핀테크 랩 같은 데 들어갔을 때 머리 아픈 내용들도 전문적으로 많이 해결해 주니까 반드시 창업 지원이라는 게 꼭 돈으로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사업을 인발부할 때 필요한 중요한 걸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센터들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정말 전국에 센터들이 많죠. 이 중에서 여러분의 사업 아이템하고 가장 좀 특색이 맞는 그런 센터들을 여러분이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지자체에 붙어 있는 내용들은 보통 전국 지원보다는 지자체에 해당하는 지원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받고 싶어도 내 소재지랑 안 맞아서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업 지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 걸 받는 게 제일 수월한 방법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지자체 사업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소상공인이라든지 예술 창업, 뭐 스포츠 창업 같은 특화된 사업들은 그 특화된 사업에서 원하는 니즈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업 계획서 하나를 완성해서 복붙해서 똑같이 쓰는 거는 오히려 좀 별로 좋지가 않다. 왜냐하면 요 개요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알려줬잖아요. 그리고 상세 공문을 나중에 나오면 더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고 여러분이 만약에 좀 타겟팅하는 사업이 있다라고 하시면 2024년 거 보셔도 됩니다. 2024년 거랑 25년 거랑 크게 차이 날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그걸 보시다 보면 어느 정도 힌트를 아시고 준비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으실 겁니다. 그리고 꼭 직접적으로 돈을 주지 않아도 어떤 공모전이나 창업경진대회,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글로벌 프로그램 같은 거, 그리고 센터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여러분의 사업을 키워주고 육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창업 지원 자금 1월부터 시작되는 자금에서 여러분들이 1, 2, 3, 4월 열심히 해서 기본적으로 메인 자금을 확보하고 그리고 나서도 여러분 회사의 성장에 도움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같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1년 정도 안에 빠른 식으로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창업 기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마지막 2024년 마지막 유튜브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혹시 창업 지원 사업이나 이런 내용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